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오늘 6월 1일 시작하고 나서 흐름이 좋죠?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은 좋고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브리핑 시간도 말씀드렸고 이제는 6월 달에는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 한 번 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진행 중이시죠. 근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죠. 받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 꼭 받으시길 바라요. 이건 추천드립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있습니다. 총 150페이지가 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랑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와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꼭 이걸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읽어보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라인을 어떻게 보는지, 추세는 어떻게 보는지, 추세선 등등등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꼭 물어봐 주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료로 드리니까 부담 없죠. 부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쭉 끌어올렸다가 지금 또 어느 정도 소화를 또 시켜요. 이게 눌린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눌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소화를 한 번은 시킵니다. 소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너무 또 내려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 마무리는 종가 마무리는 좋았죠. 종가 마무리 좋고 그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추세는 내려와 있는 추세예요. 내려오는 추세지만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 라인을 지지받고 여기서 올려준다면 이제 추세는 완벽하게 꺾어지면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져 있는 XRP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내려왔을까요? 바로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내려왔어요. 중국이 이 협상을 위반했다라고 트위터 한 방에 올리면서 미장 하락을 시켜놨고 또 여기에 가상자산까지 하락을 동시에 시켜놨는데 우리 시장도 이 부분이 영향을 받았지만 회복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어제까지 힘들었으면 오늘부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보면 트럼프 발 복수세 논란 확산으로 미국 투자 위축 우려된다. 이게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가라앉네요. 이게 미국 투자 우려를 시키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또 한 번 더 또 똥물을 터뜨리고 있어요. 자,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수세가 월가 또 국제 투자계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바로 WSJ라고 하죠. 여기서 30날 최근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899조 이 조항이 월가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항이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외국 정부 또 기업 또 개인에게 최대 20%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처럼 지금 미국 경제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WSJ,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과 재정 적자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조항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는 안 봐도 뻔하죠. 이런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와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여기에서 관세처럼 다른 국가와 또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까지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 투자회사협회 바로 이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899조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가정에 이득되는 자본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바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연합의 또 조나선 샘포드 대표도 이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어젠다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 도이체 방크의 글로벌 외환 책임자 또 조지 사라발러스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미국 의회 이 합동조세위원회 바로 JTC라고 하죠. 여기서도 이 조항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1160달러, 60억 달러, 약 하나로는 160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도입 전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저널이 이런 해당 법안이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죠. 하지만 아직 통과하진 하원은 통과했어요. 하원 통과했고 이제 상원 걸쳐서 트럼프까지 와야 되는데 이런 각주의 이 투자한 기업들의 이 압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와 있는데 이렇게 되다면 미국의 투자를 꺼려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앞으로 더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국 기업들이나 나라들이나 이제 이 미국 증시의 투자를 꺼린다. 미 증시를 이 투자에 꺼리게 된다는 얘기는 그럼 이 투자 자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도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자금 이동이 계속적으로 어디로 이동되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상자산으로 더욱더 이동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빨라질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또 오히려 이게 또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상자산을 이것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가상자산에 대한 이 애정이 상당히 높고 또 자신의 회사에서 투자한 USD1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코인들을 매입하고 있는 또 도널드 오피셜 트럼프까지 다 있는 지금 트럼프 회사들은 계속 코인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시점도.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가상자산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죠. 우리처럼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런 법안이 완벽하게 통과되고 이제는 공표가 남아 있고 공표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또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데 또 밑에 내용을 또 하나 더 볼게요. 리플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니까. 자, 리플은 월스트리트에 XRP 맥도어를 제공했습니다. 또 이게 XRP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고 나왔어요. 자, 이 탐사보도 기자인 정글이 최근에 X에 포스팅을 했는데 리플이 XRP의 제도적 채택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이 정글이 최근 기사의 스크린샷을 공유하면서 리플이 최근 인수한 바로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로드가 미국 기관을 위한 바로 OTC라고 하죠. 장외 암호화폐 스왑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외적으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은 지금 기관의 유입을 막아놨잖아요. XRP에 대한 기관을 막아놨는데 지금 이 히든로드가 미국 기관을 위한 OTC 암호화폐 스왑을 출시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런 움직임 중요성이 뭐냐면 이것을 제공하는 재정적 노출 유형에 있고 이 정글에 따르면 이게 현금 결제 스왑으로 이제는 암호화폐 온체인 이동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온체인으로 이동이 없다는 얘기는 이 리플 단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사니까 온체인이 아니라 이 장외적으로 사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았죠. 이게 문제가 뭐 나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장외적으로 기관들은 리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죠. 히든노드가 또 이것을 출시했기 때문에 밑에 내용 또 볼게요. 이런 움직임이 중요성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이전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을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금융 관행에 더 부합하는 형식이다라고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상당히 미국 내 뜨겁습니다. 히든노드의 움직임이. 이 전략적 라이선싱과 또 미국 접근성을 보면 이 히든노드가 영국의 규제를 받는 기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이게 미국 증권거래원의 SEC 관할권에 직접 속하지도 않았다는 얘기. 또 여기에
미국 기관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런 규제 경로가 유럽 리플의 기존 MICA의 라이선스에 또 필라 라이선스와 미국 운영과 짝을 이뤄서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서 풀스펙 스택 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중한 인프라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리플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길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어요. 지금 현재 이 규제 설계를 통해서 리플이 이제 이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또 미국 자본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잠재적으로는 XRP가 이런 이 장외 OTC 오퍼링의 중요 자산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또 공식적으로는 이 자산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지금 정글은 이 리플이 브로커를 소유하고 있고 XRP가 다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역학에서 인프라 역할을 보면 이 OTC 장외 이 거래가 장외 이 스왑의 출시가 단순한 거래 옵션이 아니라 지금 현물 시장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제도적 축적을 허용하고 또 이러한 메커니즘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XRP 시장 지위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지금 XRP의 이 기관의 눈에 유리한 포지션을 하고 있다. 이런 발전이 당연히 기관을 지금까지 금지했잖아요. 기관은 못 들어옵니다. XRP한테 이 판매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누가 이 SEC가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금지를 했는데 이 해제 요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잖아요. 이 기관의 금지 요청이 이제는 장외적으로 이 OTC를 이용한 부분이 기관들이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되겠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가격으로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단가에서 계속적으로 현금으로 매입해.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멈춥니다. 멈추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간다? 당연히 이 온체인의 이 결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가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자 보면 또 이것도 있어요. 리플 대 SEC 법률 전문가가 XRP 보유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날짜를 지목을 했습니다. 보면 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법적 다툼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주목할 만한 절차적 단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이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가 빌 모건이 SEC가 항소법원에 상태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되는 60일 기한이 끝나는 바로 6월 16일 이 사람도 제 방송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월 16일 중요해요. 이거 전 영상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항소 마감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하면서 이 항소에 대한 이 부분을 끝내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 16일이 그 전에 16일 이 항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XRP와 SEC가 먼저 뭘 했죠? 둘이 합의를 봤어요. 양측 간에 합의를 보고 5천만 달러 벌금 그리고 기관 판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을 해제해달라 하고 토렌스 판사한테 제출했어요. 서류를. 근데 그게 절차상 오류로 판정을 하고 기각을 시켰죠. 왜 기각을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항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항소가 이게 6월 16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차상 오류가 없다. 이 항소에 대한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 달러와 이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이 이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리플의 날개를 달아준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무엇으로 연결된다? 이제는 ETF에 대한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물 ETF예요. 자, 이거 보면 이 보고서 제출 기한이 항소 검토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전 법원 절차에 대해 비롯하고 이 모건에 따르면 이 기간 만료가 규제 기간이 모든 중요한 진전을 항소법원에 통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 향후의 활동에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6월 16일 앞으로 오늘 6월 1일이니까 보름 남았죠. 15일 남았습니다. 15일간의 많은 변동성을 주고 움직일 것이지만 그래도 리플은 위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재 시점 이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보면 좋고요. 자 지금 이 상태 보고 의무가 바로 최근에 신청이 기각된 여기서도 또 이 사람들은 제 방송을 보나 봐요 진짜로. 이 법적 절차의 맥락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게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 공동 요청인 이 암시적 판결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 신청의 절차적 부적절하다고 분류한 것인데 이게 바로 이
항소에 대한 6월 16일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면 이것은 절차상으로 이제 오류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례적인 소송 제기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면 좋죠. 자, 이 토레스 판사 이 상행 금지 명령을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 단계가 당사자 간의 자금 분배 또 관련된 요청으로 진행되는 때 필수적이고 5천만 달러 그리고 SEC로 이게 이체가 되면서 나머지 리플로 이체가 될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이제는 법으로서의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6월 16일 다가옴에 따라서 SEC가 이 업데이트 사항을 제출할지 아니면 양측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할지 여부는 모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 결과가 리플의 운명을 미래를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감독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6월 16일. 6월 16일 정말 중요해요. 이때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급변한다.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전에 좀 리플을 좀 담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좋게 해결될 거예요. 좋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눌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 ETF 준비하는 거예요. ETF를 준비한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가까운 이제 우리 가장 큰 예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이 출시, 현물 출시 현물 ETF 출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처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나 세계적으로나 지금 리플이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측과 추측과 그런 부분이 나오죠.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런 전제 하에 간다면 당연히 이런 눌림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지지라인 형성이 바로 이것은 어떤 걸 준비한다? ETF를 준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왔습니까? 볼게요. 비트코인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자, 비트코인이 이건 제 매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4년 1월 달에 승인을 했어요. ETF 이달입니다. 이날이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가상자산 인정받은 날인데 자, 이것을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12월부터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 1월까지 이때가 승인점이었고요. 이때가 승인 날이었습니다. 자, 보면 어떻게 왔어요? 올리다가도 끌어내리고 계속적으로 끌어내리다가 한 방에 쭉 올렸다가 쭉 내렸어요. 쭉 내리고 이것을 작게 보니까 이런데 우리가 보면 실적은 되게 커요. 이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왔습니까? 한번 신청 이제 승인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죠. 이렇게 눌리고 나서 횡보를 그립니다. 그런데 보면 이 라인을 지켜내죠. 이 라인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대를 여기를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자, 그러면 리플은 어때요? 리플은 3,000원을 지켜냅니다. 맞죠? 3,000원 밑으로 물론 내려왔다가도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3,000원, 3,200원 라인 이 박스 3,000원에서 3,200원 라인을 지켜내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켜내고 갑니다. 리플. 여기를 똑같아요.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승인 받고 다시 그리다가 이 쭉 끌어올리면서 얼마를 찍었습니까? 1억을 찍었죠. 물론 리플이 여기서 쭉 끌어올려서 1억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쭉 끌어올리면 지금 얼마를 가겠습니까? 바로 10달러죠. 10달러 만 원입니다. 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요. 눌리죠. 눌리고 다시 상승, 눌려, 상승, 눌려, 그리고 상승, 눌려, 상승, 눌려. 그런 다음에 이 눌리면서 지지라인을 재확인해요. 이 라인. 자, 이게 1차 방어 라인, 2차 방어 라인이 되는 거죠. 8,200만 원.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면서 얼마를 찍었다? 1억 5천을 찍었습니다. 1억 5천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박. 이 하방 압박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은 관세예요. 관세.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로 이건 전체가 다 눌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서 1억 5천을 돌파했다가 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또 끌어올리면 얘는 2억 갑니다. 현재에서 2억 가요. 그러니까 5천씩 뛰었어요. 5천씩. 1억 뛰고 1억 5천 뛰고 그 다음에는 2억이 다 되게요. 이렇게 간다는 거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바로 ETF입니다. ETF의 힘이에요. 그럼 이게 리플과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적용된다 봐요. 그러면 지금 3,000원에서 3,200원 라인을 지지를 완벽하게 구축했어. 여기서 ETF 승인이나
법적 소송은 거의 뭐 재료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법이고 승인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3,400원 정도 되겠죠? 됩니다. 승인되고 3,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승인되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3,300원, 3,200원 라인을 지지 라인 재테스트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리플을 봐야겠죠? 네. 다시 재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끌어올리면 이제는 바로 3달러 돌파, 4달러 바로 돌파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12월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왔어요. 이 라인. 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부터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 역시로 보면 비트코인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상승과 하락. 그러면서 여기를 지켜내고 가죠. 이 라인.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이때가 가장 리플이 초저점이 된다. 저점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는 ETF를 기다리고 있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투르키에서도 지금 자금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ETF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ETF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급격한 상승. 그러면 이 점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단가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계속적으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고래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준비해야죠. 물론 얘네들의 자금과 그건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만의 자금으로 움직여서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내서 자산 불리면 되니까 이거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이제는 6월, 7월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과 구간.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현금 받고. 이거 해놔야 돼요.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은 계속적 변동성을 줄 거예요. ETF 나오기 전까지 비트코인 그냥 흘러왔냐? 안 그랬어요. 엄청나게 눌리면서 갔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 안 나온다. 나오기 1시간 전까지도, 발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뉴스가 비트코인 또 연기될 것이다. ETF 연기될 것이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그렇게 흘러왔던 게 ETF 나오자마자 바로 1억을 찍은 겁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해 놔야 됩니다. 계속 좀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눌렸다가 쭉 끌어올렸다가 오늘도 역시 쭉 끌어올렸다가 월봉 마무리 좋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공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하죠. 우리는 고래들과 트레이더가 있어요. 자금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 이제 비중을 나눠놔서 그러면 당연히 개수 늘리죠. 그리고 단가 낮추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당연히 수익 옵니다. 이거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만큼 비중 단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요.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 매수는 뭐예요? 저점 매수죠. 그리고 매도는 뭐예요? 고점 매도입니다. 매수 구간과 저점 매수 구간 그리고 고점 매도 구간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매수는 쉬워요. 매도보다 더 오히려 매도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가 매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내가 팔자니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매수를 했어. 근데 이걸 팔려고 해. 근데 톡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안 팔고 들고 있잖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눌리는 거. 그러면 많은 고민과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들어오죠. 이런 걸 잡아드릴 겁니다.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꼭 이 정보는 받아야 돼요.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것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꼭 이러한 정보는 받고 가셔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이거 별 5개짜리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매번 제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매번 귀에 목이 박히셨을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이 금전 요구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기억하시면 됩니까? 바로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어제도 너무 좋았고 오늘도 지나고 내일 지나고 나면 또 투표도 있네요.
그동안 우리 시장은 상당한 급변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게 흘러갈 겁니다. 이제 눌렸으니까 이제 올라가줘야죠. 자, 이런 모든 부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제 바람 뭔지 아시죠? 언제나 성공적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